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8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마 안 오른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다들 상승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래소가 1.15% 올라서 2399입니다. 그러니까 2400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400이 상당히 멀게만 느껴졌는데 9월 30일 날 2134까지 갔다가 오늘 이제 2400 가까이 왔으니까 근 300포인트가 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면서 급등장이 연출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플러스 1.83% 71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700포인트에 안착을 했다. 시장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항상 보여드리지만 또 오늘도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요 선이 51선이라고 그랬죠. 수급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선이 잠깐만요. 요 선이요. 21선, 심리선이자 생명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한 3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라갔는데 저점 여기서부터 따지면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쌍바닥 모양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아주 힘있게 요 21선하고 51선을 힘있게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아주 강한 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이다 아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더 좁혀 들어가면 지금 시장을 끌어가는 매수 주체는 외국 애들입니다. 근 한 달 가까이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더 좁혀가면 차이나 런이라고 그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국 시장에서 돈들이 빠져나와서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보면요. 거의 돈이 외국 애들만 해서요. 매수 우위가 한 4조에서 한 5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매일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바닥은 이미 이제 확인을 하고 뚫고 올라온 것은 확인이 됐고요. 이 시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지금 시장을 끌어왔던 매수 주체는 외국 애들입니다. 아직 개인들이나 기관은 본격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거의 한 3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요. 시장을 이제 면밀히 보면서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될지 또는 여기서 팔아야 될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봉은 이제 그렇게 제가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수급선, 또 생명선, 또 심리선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이렇게 올라가 줬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에서도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죠. 한 2년 동안 이렇게 요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부딪혔던 요 그림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요. 여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빨간 선 위로 이렇게 주봉이 양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 2년 동안 한 번도 뚫지 못했던 요 그 주봉에서 21선을 이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왔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바닥을 뚫은 것 정도가 아니고 지금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로 봤을 때요. 다음에 월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항상 제가 보여드리죠. 10년 동안 요 바닥이 상당히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추세선 하단에서 양봉을 강하게 두 번을 이렇게 내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는 상승장으로 돌아선 거 아닌가. 빠진 것에 비하면
최근 시장이 300포인트 올랐다고는 하지만요. 빠진 것에 비하면 이제 시작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시죠. 월봉으로 보면요. 그러죠. 그래서 많이 올랐다 생각하기 전에 이번 시장이 외국 애들이 먼저 바람을 잡았는데 이 시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수급을 보면요. 오늘 특징이요. 개인들이 한 8천, 9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거래소에서 7천억, 코스닥에서 1,700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지금까지 근 한 달 넘게 계속해서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 애들은 오늘도 한 3,700억 가량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 이 매수세가 지금까지 근 한 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요. 기관들이 오늘 한 5,200억 가량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기관이 5천억 넘게 매수한 거는 굉장히 오늘 특이사항 같은데요. 왜냐고 그러면요.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수급을 보면요. 항상 외국 애들이 강세장을 초기에 진입을 해서 바람을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 애들 매수한 게 이렇게 드러나죠. 이게 외국 애들이거든요. 2천억, 2천억. 많이 살 때는 6천억, 3천억. 오늘은 2,700억. 이게 이제 거래소입니다. 개인들 이렇게 보이시죠? 개인들은 며칠을 빼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오늘 7천억 판게 굉장히 그 규모가 컸죠. 어제는 4천억이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판 거는 그동안에 많이 물렸었기 때문에 손절매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고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려주니까 이렇게 파는 그런 매물이지 않나. 이익을 내고 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은요. 이걸 이렇게 보십시오. 기관들입니다. 이게 그제 1,000억, 어제 2,700억, 오늘 4,4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뒤늦게 지금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기도 가끔 했지만 팔자가 우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요. 강세장은 외국 애들이 먼저 사기 시작하고요. 추세적으로 외국 애들은 한번 사면은 한 달간 꾸준하게 이렇게 삽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외국의 기관들이 늦게 이렇게 뛰어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펀드에 돈 들어오는 거는 후행 지표라고 그랬죠. 나중에서 이렇게 돈들이 늦게 들어온다. 그게 이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텀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관들이요. 이제서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면서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뛰어드는데요.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들 수급은요. 아직도 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이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고객 예탁금이요.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그 개인들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 더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47조 4천억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개인들 돈은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강세장인데 개인들은 팔면서 그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로. 그러니까 요거를 기관 외국 애들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항상 그 패턴이 일정합니다. 예전 그 강세장에서도 개인들이 바닥에서 물건을 이렇게 다 뺏겨요. 외국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데 알게 모르게 티 안 나게 악재 뿌리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죠. 악재에서 산다는 얘기죠. 개인들은 악재에서 팔고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지표로서 개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꾸준히 팔고 있다. 그런데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 여기 이틀 전 지표인데요. 이제 좀 들어올 때가 됐죠. 이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고객 예탁금이 아마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지켜보시면 알겠죠. 오늘까지도 지금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후행 지표. 좀 뒤늦게 개인들 돈들이 들어온다. 시장이 이렇게 좋다. 이제 뉴스 이런 걸 보고 늦게 뛰어든다는 거죠. 신용융자는 많이 이렇게 줄었고 많이 털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바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시장은 신용융자 잔고 이렇게 바닥과 더불어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펀드는 고객 예탁금하고 조금 달리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근에 외국 애들하고 추세를 조금 같이 했다. 돈들이 미리 좀 들어왔다. 이렇게 한 3, 4조 정도가 최근 한 달간 펀드 쪽으로 돈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마 바닥에 들어오신 분들은 펀드 쪽에서 좀 수익이 낮지 않겠나.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요. 주식형 수익증권 이쪽에서는 좀 수익이 낮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시장인데요. 다우산업이 어제 1.3% 올라줬습니다. 좀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줬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여기에 지금 협상을 종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협상 대표단이 만났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회담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밤에 아마 미국 중간선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공화당이 조금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시 차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하는 게 약간 좀 좋은 그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공화당이 견제를 하면서 어떤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 그런 기대감 같습니다. 어쨌든 다우가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1.3% 올라줬습니다. 나스닥도 0.8% 올라줬고요. S&P 500도 0.9%. 다 좋죠. 특히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1% 올라줬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소부장 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케이가 오늘 현재 리얼타임이죠. 1.25%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대만이 0.94%. 대만도 지금 반도체의 흐름하고 비슷하죠.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가 마이너스 0.43%.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보여지죠. 항생이 마이너스 0.29%. 심천이 마이너스 0.4%. 그래서 아시아권 시장도 다들 괜찮다. 미국 시장 그대로 이렇게 좀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은 종목이 가리지 않고 대부분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줬습니다. 빠진 것에 비하면 양이 안 차는 거지만요. 이제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돈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대형주, 시총 상위주로만 들어왔지만 결국엔 이 돈들이 시장에 머물면서 중소형주,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들까지도 같이 들어올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습니다. 오히려 수익률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에서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시동이 걸리지만 수익률은 더 많다, 더 탄력이 있게 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식에서 그 수익이라는 거는 무엇의 대가냐,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인내의 대가다. 참고 견디고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버텨낸 그런 대가가 주식에서 수익의 대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시장이 아마 거기에 조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대개는 한 1%에서 3%가량은 못 올라도 좀 올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세장에서 수익 내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신규로 들어와서 수익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그 고비를 넘기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세장 맞이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요, 아직은 안 들어와요. 이제 뉴스가 요란하고 옆에서 이제 수익이 났다 이렇게 얘기 듣고 뒤늦게 뛰어듭니다. 대체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나지 않고 마지막 그 피크 타임에서 살짝 그 맛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들어와서 이렇게 인내를 하고 기다리고 흔들릴 때 이렇게 독하게 견뎌내신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대형주만 올랐지만 중소형주들 이쪽에서 지금 한 1, 20%씩 이렇게 마이너스 나 있는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국면이 오지 않겠나. 지금 시장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목을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주마간산으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시황을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그 시황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은 반도체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주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소부장 쪽.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오히려 덜 했어요. 그 대형주들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만 전자에 사신 분들은 지금 한 근 1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는 수익이 났고 오히려 소부장 쪽 이런 쪽들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래프만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원익 IPS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 올라줬습니다. 바닥에서 꽤 올라줬죠. 원익 IPS가 그래서 그 중에서는 가장 야무지게 올라줬습니다. 한미 반도체 아직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오른 거 없습니다. 오늘 2.5% 올라줬습니다. SFA 반도체 이것도 아직 이제 이렇게 양봉이 조금 났죠. 하나 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고생을 많이 하다가 횡보하다가 이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모처럼 플러스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SNST 같은 게 오늘 7.8% 올라줬는데 원익 IPS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모양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장비지가 그렇고요. 소재주들 이제 대표 종목 보면요. 솔브레인 잘 아시는 종목이죠. 솔브레인도 바닥에서 따지면 이렇게 좀 오른 것이지만 길게 보면 아직도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동진 세미캠도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소부장 대표 종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9.3%나 올라줬어요. 그래서 이쪽까지도 이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소재주고 부품주 한번 볼까요? 부품주 보면은 원익 QNC 가장 잘 아는 종목일 텐데 바닥에서 이제 뚫고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가격으로는 부담이 없죠. 하남 머티리얼즈 6.7% 올라줬습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양봉을 좀 내면서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 반도체 이쪽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금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이제는 더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원익 IPS를 항상 탑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입니다. 41,900원에서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2만원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29,000원인데 그래도 20% 이상 이렇게 빠진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이요. 그래서 장비주 중 그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소부장 쪽도 이제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까지는 시장을 끌어왔지만요. 수익률은 나중에 보면은 그 중소형주 쪽에서 수익이 더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탄력이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한 2% 3% 오르기는 어렵지만 중소형주들은 금방 5% 10%씩 이렇게 올라줄 수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만 좀 바뀌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소부장 쪽에서 지금까지 안 팔고 버티셨으면 팔지 말고 한번 버텨보시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반도체 못지않게 그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항상 SPG인데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같은 것도 최근에 이런 그래프니까요. 올랐다고 볼 수 없죠. 로봇 관련주들이 관심이 이렇게 쏠린 것에 비하면 그렇게 올라진 게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군용으로 쓰이는 로봇 그래서 관심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요. 근 한 2달 동안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진 다음에 근 한 20% 빠졌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됐어도 최근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 오른 것에 비하면 오히려 이렇게 오른 게 없다. 가격으로 봤을 때 살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SPG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SPG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추세가 아직 깨지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은 22,000원에서 지금 오늘 올라서 오늘 5.5% 올라서 18,000원이니까요. 그래도 한 20% 빠져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요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맛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SPG도 지금 가격으로는 부담 없이 들어갈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SPG, 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 패턴은 비슷해요. 급등한 후에 조정을 한 2개월 동안 받아서 지금 한 20%씩 빠져 있는데 가격으로는 부담이 없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반등을 했을 때요 수익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보시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항상 말씀드리는 삼강 MNT 오늘 0.75%인데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덜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좋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더존 비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자사주 한 500억 그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가격으로 봐도 지금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은 종목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성일하이텍 오늘이 이제 1.3% 올라주긴 했지만요. 13만 원대거든요. 이게 이제 상장은 얼마 되지 않아서 2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폐배터리 이쪽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3만 원 왔는데요. 이게 그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수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닌가, 품절 주식이 아닌가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3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들어가도 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소외된 종목들 중에 오늘 네이버 요새 이제 거래도 되면서 리포트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추천도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바닥을 뚫고 오는 모습이 굉장히 야무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총 상위주보다 조금 덜 올라줬고 후발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같거든요. 덴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을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의 종목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종목들이요. 잘하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